지난 2년간 감춰왔던 각종 비밀들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히 통일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보도됩니다. 대선 개입, 어느 정도까지 통일교가 개입했는지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직전에 김건희 씨가 이제 그 대선을 한 며칠 앞두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직접 하늘궁전으로 가서 만나서 지지를 부탁을 했고, 한학자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롯데 호텔에 통일교계 지도자들 뭐 100여 명을 모으고 거기에서 사실상 윤석열을 이제 그 지지하도록 하는 이제 교지를 이제 내려보냈다. 이런 내용의 제보였어요. 일단 해명은 그 각 지역별로 또 각 일부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기는 사실은 있지만, 그거는 각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자체적으로 한 거고, 통일교 이 본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라 하고 한 사실은 없다. 이제 이렇게 해명이 됐었죠. 네. 드디어 우리가 한 2년 만에 통일교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사실상 노골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그것도 한학자 총재 의중이라고 하는 걸로 사실상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들을 오늘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교가 대선 때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강하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100억을 지원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돌았고요. 루머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거 안테나를 켜고 관계되는 사람들도 만나고 실제로 통일교 관계자들이 더 탐사를 찾아오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통일교는 이제 워낙 그 이제 일본 정치권하고 가깝고 일본 극우하고 가깝기 때문에 결국 룬이 그 대일 그 저자세 굴욕 외교가 결국은 대선 과정에서 뭔가 통일교로부터 돈이나 조직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었던 거고요. 통일교의 핵심 인력, 한학자 총재 거의 오른팔 같았던 사람, 네, 그 사람이 윤여호 본부장이었는데 어떤 자리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2년 그렇죠. 3월 22일 대선 이후입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한 시간 넘게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주에 만나니까 시간 내내 그리고 한마디로 써있고, 그리고 이 알아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암적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서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1시간 이상 독대를 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동의를 했다. 동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대통령실 이전에 가면서 거길 또 통일교의 2인자인 윤영호 씨가 이제 대통령을 자기가 만나고 오면서 결국 대통령실이 어머니의 품으로, 한학자 총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품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그만큼 이제 통일교가 윤석열 정권하고의 가까운 유착의 정도를 이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어머니께서는 이제 2027년까지 신통이라는 안착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통이라는 안착된, 이 안착이라는 용어는 영어에는 없습니다. 정착과는 다른 완전히 안착된 그 승리에 와서 2027까지 해야 되고, 이거 다 아시다시피 이번 용산에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로 이름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통이라는 거 안착에 중요한 승리적 전진 기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천원구 천승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천공이 사실상 뭐 그 개입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통일교 이쪽 종교 쪽의 밝은 분은 아니다, 이거 통일교에 한번 주목해봐라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통일교의 2인자 되는 사람이 이 어머니의 품속으로 안긴 것으로 그 대통령실 이전을 좀 표현을 하고 2027년까지 신통일 한국을 이룩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이 목표를 제시한 것이 그냥 예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통일교가 특히 이제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또 영향력이 더 크고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 양쪽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뽑겠다는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하는 이 사람 있잖아요, 윤영호. 네네. 이 사람이 더 탐사 보도 이후에 이 자리에서 네. 밀려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보직이 해임됐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저희 보도 때문인가라고 했는데 그 네.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분이 되게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좀 밀려났다.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선문대로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 선문대 부총장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학자 씨의 옆에서는 조금 이제 멀어진. 그렇죠. 전문대가 통일교랑 관련이 있나 보죠? 통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죠. 학교죠. 그렇군요. 그리고 2025년 선언이라는 게 있네요. 2027년까지 본인들이 어떤 신통일 한국을 안착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신통일 한국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주변국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과 다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친일해야 되고 막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더 속내를 들여다보면 통일교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해석하고 뭔가 정복의 어떤 의미로 저는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2년 앞당겨서 2025년까지 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9월 3일 날 선언을 한 9월 거예요. 3일이면은 불과 3일 전에 이걸 네. 2년을 당겨버렸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 임기도 좀 당겨지나?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저는 드는데. 네. 좀 통일교 입장에서도 좀 뭔가 급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지금 2027년 그 레임덕이 오는 시점에 가면 네. 이 정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거라는 힘이 다 빠져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이제 신통일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남북 화해를 통해서 이제 한반도 뭐 평화 뭐 이런 쪽으로 신통일 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그 한미일 그 군사 안보 동맹의 그 강화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뭔가 이 북한을 좀 제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 구도를 가지고 이분들은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그 상단에 통일교가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결국 국내 친일파들의 그 뿌리 깊은 친일 컴플렉스들 이제 여기가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연연해서 뭐 친일이다, 뭐 반일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를 구시대 담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친일파들의 음모가 사실은 여기 또 숨어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더 탐사 보도 이후에 통일교의 그 언론 담당 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만나자고 찾아왔죠. 정말 네. 오랫동안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본인들은 친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학자 총재가 기시다한테도 굉장히 호통을 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가 솔깃해서 솔깃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육성을 음성 파일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한학자 총재가 일본 총리를 상대로 호통을 치고 있다고 하니까 일본 전범 기업들 반성하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네. 야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진짜 다른 면모네. 우리가 제대로 보도를 하겠다는데 보도는 원치 않는다. 근데 보도는 이미 원치 여러분들 않는다. 보도는 나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네네. 일본의 과거사 문제나 이런 것도 좀 뭐라고 얘기하죠? 최근에 얘기해가지고 또 일본이 좀 승리 내고 있어요. 일본은 전범 국가로서 세계 앞에 사과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난리 났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저희도 그거 들어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일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일본 기시다 수장을 데려다가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일본의 그 방송국에서 세 군데에서 거의 나왔어요. 일본 언론에서는 보도가 많이 됐다. 일본에서도 보도가 됐고 찾아보니까 정말 보도가 됐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좀 그 종교 신문 쪽에서 보도가 좀 됐던데 통일교 한학자 일본은 전범 국가 배상해야 돼 기시다 와서 교육받으라 해 정말 그 말을 한 거예요. 통일교도 그동안 너무 이제 그 친윤으로 이제 이미지가 이제 고착화돼 있으니까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까지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했죠. 이럴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된다고 한학자 총재가 얘기 좀 한번 해달라 그랬더니 그런 거를 근데 더 탐사에서 얘기하면 더 탐사가 곤란해지시지 않겠어요? 막 이러기도 하고 우린 괜찮다고. 우리를 걱정하죠, 갑자기. 네. 기사를 보니까요. 2023년 6월 28일 청평에서 한 발언이었는데요. 오늘날의 일본 정치인들은 통일교를 어떻게 하나 가정연합을 핍박하고 있잖아. 더군다나 독생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죄를 용서함이 없느니라 했는데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일본의 정치는 어떻게 될까? 멸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겠지? 네. 그래, 너희들의 운동은 나라를 살리는 길이야. 정치인들, 기시다 와서 교육 받으라고 해. 알겠나? 아베 정권과 달리 지금 기시다 정권에서 통일교를 약간 좀 거리 두기를 하고 좀 핍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니까 그 아베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헌금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 내에서 아무래도 그 통일교가 굉장히 이제 그룹형이잖아요. 그 신천지보다 훨씬 통일교가 뭔가 기반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거는 돈이거든요. 네. 신천지는 세력이라면 네. 그 통일교는 돈인데 네. 헌금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걷어들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돼가지고 일본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네. 그래서 아베 총리도 암살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시다나 뭐 일본 내에서 좀 움직임들이나 조심하려는 분위기나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 안 들으니까 호통 친 겁니다. 네, 그렇죠. 일본이 정말 전범 기업이다 이러면서 호통 친 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혁명 총재 일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이 분들의 분석도 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건 좀 AI 성으로 좀 그럴까요? 녹취를 했거든요. 이걸 네. 좀 들어보시죠. 네. 그거죠. 일본 정부도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연루됐던 자민당에서 지금 거의 180명 정도 명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시다는 원래 우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 친구는 아베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또 우리랑 엄청 친한 사람이야. 우리를 공격하는 일선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공산당이거든. 왜냐하면 거기 명단은 별로 안 까였어. 그러니까 통일교 까고 비판하고 저녁에 전화하더라고 미안하다고. 근데 다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큰어머니도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그 청평에다 저렇게 돈 쳐놓고 저러면 안 돼요. 지금 아들들이 다 빠져나간 게 엄마의 그 뭐라 그럴까 독선적인 걸 아니까 고개를 흔드는 거잖아요. 아들도 다 똑똑한 애들인데 엄마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엄마 사고 난다고. 그러니까 기시다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통을 친 거고. 그래서 실제로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요. 작년에 기시다가 그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더라고요. 네. 전통적으로 그 통일교하고 일본 정치권은 굉장히 밀월 관계였는데 기시다 정권이 등장하면서 네. 또 아베가 결국은 통일교 문제 때문에 암살당한 것 때문에 기시다가 더욱더 좀 통일교에 좀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양쪽 사이 긴장감이 확실히 감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뭐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문부과학상 그 통일교 해산 명령 정부 판단한 사실이 없다. 또 이렇게 최근에 얘기를 했고 그 AI 성우 대역으로 썼지만 얘기하잖아요. 기시다는 우리와 선을 긋는 분위기지만 그 아래 사람들이 다 우리랑 친하고 심지어 그 일본의 민주당 계열의 어떤 그런 의원들도 명단이 안 까였을 뿐이지 우리를 비판하고도 뒤로 전화한다. 이 정도로 일본의 어떤 정치권과 굉장히 친하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네. 겉으로는 뭔가 제재를 할 것처럼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저는 하나 또 눈여겨봐야 될 점이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한테 호통도 치고. 기시다 정권하고는 이제 그 뭔가 불편하고 긴장된 관계였는데 이 기시다 정권하고 통일교가 뭔가 지금 화해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된 데는 뭔가 룬 정권의 역할도 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룬 정권 입장에서는 통일교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좋은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일 관계를 좀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통일교가 또 역할이 중요하고. 자, 그 대협력 본부장이 또 헌금 강요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렇게 일본 내에서도 그래도 통일교와 조금이라도 선을 그으려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거는 헌금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금은 왜 이렇게 많아? 조금 많이 건데도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헌금이 20배까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기자님 승진하면 감상금 되고 싶고 어떤 정도를 불문하고 헌금을 많이 강요하거나 거기서 뭔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꼭 통일교라서가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도 헌금 많이 강요하는 데들은 지적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지구상에 있는 목사나 스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절 짓고 교회 짓는 사람이 있나요? 어쨌든 통일
통일교를 움직이는 그 돈, 그게 교인들의 이제 헌금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네.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영감상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게 물건에다가 굉장히 그 의미를 막 둬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두지 않으면 뭔가 그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이렇게 거기에 뭔가 신령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막 팔거든요. 그러니까 막 코로나 기간 때도 못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뭔가를 물건의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사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네. 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치 쪽도 그렇지만 통일교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그쵸. 이 과도한 헌금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도박 이슈가 또 터졌어요. 그 문성명의 어떤 회고록 같은 무슨 뭐 말씀 선집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 라스베가스에 그 한학자가 갔었고 뭐 거기서 도박처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자랑처럼 적어 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서 네. 이걸 가지고 네. 미국 가서 도박을 일삼는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문제가 됐었나 보죠. 그렇죠. 네. 네. 말이 안 되죠. 한학자 종교 지도자가 도대체 그 돈으로 도박을 일삼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 바뀝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이 트럼프 연설 2차례하고 25억 원 받았다. 근데 저희가 이것도 물어봤었어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 연단에 많이 세우잖아요. 그럴 때 돈 얼마씩 주냐 이런 거 물어봤었거든요. 반기문 사무총장하고는 뭐 하시는 거예요? 강기문 사무총장은 그냥 NGO로서 활동하는 것이고 특별한 인연은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계속 지원도 해주시고. 이게 올 때 행사할 때 지원하는 거지 뭐 지금 지원하거나 원래 이제 행사 뭐 이렇게 강의할 때 그 프로프처럼 이렇게 그렇죠. 강의로 이렇게 많이 강의 책정이 되게 많이 돼 있긴 하네요. 근데 미국의 강의로 책정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 남쪽의 강의로는 뭐 조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어는 한 해야 되겠죠. 정치인들도 어쨌든 나와가지고 발언하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뭐 정치인들은 강의도 안 줍니다. 트럼프한테도 강의료를 어마어마하게 줬던데. 아, 그런데 일본에서 미국에서는 그건 정해진 개런티예요. 야, 정해져 있는 게 25억이에요. 그러니까 2차례. 네, 지금 네. 통일교에서 이제 매년 한 차례 뭐 그 글로벌 서밋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세계 유명한 인사들을 불러 모으죠. 네. 그래서 직접 연설도 하고 화상으로 연설도 하게 하는데 정말 트럼프를 비롯해가지고 정말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많이 되는데 동원되죠. 그게 통일교의 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돈의 힘이었네요. 그러네요. 돈의 힘. 아무튼 통일교에서 돈을 그렇게 뿌리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깔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그죠? 미국 그 정치 후원금을 내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사실 또 계속 의심이 가는 거죠. 한국 정치인들에게는 정말 안 줄까? 네. 정치인들에게는 안 준다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주겠죠. 은밀하게. 이번에도 100억 그 대선 자금 얘기가 지원설 이 얘기가 통일교 내부에서 계속해서 있었고 네. 코드에 맞는 대통령 선출하기 위해서 100억 정도는 뭐 충분히 큰 돈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자, 일본 정부하고 통일교하고 관계가 이제 밀접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또 어떤 관계인가요? 최근에 민주평통 부위원장에 통일교 인사가 이촉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통일교가 룬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신통일 한국이잖아요. 네. 2027년, 2025년.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통일교 인사가 민주평통의 부위원장으로 위촉이 된 것은 또 단순히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9월 5일 날 보도된 거네요. 그렇게 보면 최근에 이 통일부 총리를 사실상의 반공 우익 인사로 반북 인사로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다 무관치는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지지하라는 문자, 지지 문자가 신도들에게 내려갔다라는 제보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도 때 나왔던 메시지를 좀 볼게요, 먼저. 이게 통일교 신도가 교구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잖아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통령 뽑았더니 도대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놓고 2번 윤석열을 지목한 천심을 따르는 민심이 됩시다. 네,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 남부대교구 강남교구장의 메시지 내용에는 미국 펜스 전 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악수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제 노골적으로 좀 뽑아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돈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본 동경 식구. 근데 이게 지금 통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냥 각 교구별로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을 뿐인 거다. 네. 전체가 그렇게 뭐 중앙에서 내려보낸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오늘 처음 공개되는 네. 거죠. 통일교의 이제 이인자 윤용호 네. 사실상 이제 한학자 총재의 이제 의중을 전달을 하는 내용의 문자죠. 그렇죠. 총재님의 교시나 다름이 없는. 그렇죠. 네. 총재님 의중을 발표하셨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네요. 3월 2일이면은 이제 선 일주일 전. 그리고 저때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그 하늘궁전에 가서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 이런 얘기도 돌기도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 이름은 거론하진 않았어요. 네. 한학자 근데 총재 보면- 의중이라고 하면서.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네.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 인물, 한미 동맹을 지켜낼 인물. 거기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 딱 비유하면서. 박으면은 뭐 그대로 네. 누군지 알죠? 눈이 가리죠. 3번은 더 명확해요. 종교 탄압 신천지 공격 사건이라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대했죠. 네. 근데 1, 2, 3번만 보면 누군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주목을 받으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면 그 통일교의 뜻대로 지금 한일 관계 사실 개선이라고 하지만武력 외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뜻대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밑에 두 개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총재님은 아이들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한 당의 후보를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총재님은 탈북한 우리 국민을 우리들 몰래 판문점으로 김정은에게 넘겨준 당의 후보를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끔찍한 선상에서 이제 그 살인 사건을 이제 저질렀다고 이제 판단이 된. 그래서 이건 가짜 귀순이라고 해서 이제 그 북한으로 돌려보냈던 사건 있죠. 그 사건이군요. 그 사건. 누가 봐도 뭐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을 찍지 말고 윤석열을 찍어야 우리 한학자 총재의 의중이다라고 하는 걸 뭐 쉽게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문성명 일가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으로부터 실제로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얘기해준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들어보시죠. 간단한 알림 같은 거는 그 지역의 목사들한테 그 카카오톡으로 다 지시를 내요. 거기에서 직접 그 시스템이 돼 있어. 뭐 카톡으로 이렇게 때리고서 그 이제 현장에 있는 그 사람한테 그게 가는 거지. 거기 나름대로 조심한 거야. 그 윤석열이나 이런 거 이름 피한다고 그런 식으로 쓴 거야. 지금 문제 될 것 같으니까. 증거를 안 남기려고.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 누가 봐도 윤석열이잖아. 그때가 뭐 하더라도 자기네들끼리 다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귀찮아하는 목회자들은 교구장들은 이제 일반 식구들한테도 그대로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지. 목사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윤석열 찍어라 얘기를 하는데 전라도나 이쪽은 조심한다고 말을 안 해. 거기는 계속 위에서 찍으라고 그래도 거기 민주당 찍어. 옛날서부터 우리 때문에 뭐 당선됐다고 떠들고 다니고 그랬었잖아. 거기 없나 그런 거? 야, 통일교가 대선에 네. 개입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이분은 이제 그 문선명 그 교주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죠. 네,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표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은 했는데 네. 사실은 다 이게 새 나오는 거죠. 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1년 이상 묵혀놨던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 이제 이런 문자를 발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이러한 문자는 이 통일교 이 본당 차원에서 보낸 게 아니고 각 지역별 교구장들이 이제 자기 알아서 판단해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고 통일교 2인자인 윤용호 본부장이 전국에 있는 각 간부들 목사들한테 보내는 거군요. 너무 티나게 이제 그 하면은 자기가 곤란해질 사람들은 그 문자를 적당히 각색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이러면 누굴 지지하는지 알게끔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 일부 게으른 목사들은 그냥 위에서 지시받은 대로 그냥 그대로 문자를 하단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0.72% 표차죠. 예. 이 승부는 이런 데서 사실은 이제 결정이 난 거죠. 통일그룹 대외협력본부장이 와서 저희랑 나눈 얘기들도 그 해명하는 걸 이제 들어보시면 이 앞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요 증거 요런 것과 또 맞아떨어지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들을 또 보실 텐데 대선에서는 당신들 도움이 필요하다. 총선은 각자 지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 그래서 글쎄,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당락이 100만 표가 넘었어. 항상. 그런데 자기들이 가정나라의 신고수를 경찰서를 통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이제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미치지 못해. 100만 표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는. 괜히 당신들 몇십만 표 얻자고 해가지고 뭐 실평 부리다가 기독교가 다 날아가다. 그래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은 뭐 20, 30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럼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신에 대한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정치권이 무리한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100만 표 정도는 당락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통일교 숫자를 어림없기 때문에 대선에 도움 안 되고 오히려 개인이 통일교랑 유착됐다가 개신교표만 날아가고 그런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런 반응을 보였던 곳이 이제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대선은 어땠습니까? 0.7%입니다. 네, 깻잎 한 장이라 그랬잖아요. 거의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도 그랬을 거예요. 통일교하고 너무 가까이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느니 통일교 괜히 표 10만 표 정도 얻으려고 하다가 개신교표 뺏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저분이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다 먹은 거예요. 요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거부했다고 그러네요. 통일교가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 네. 왜 이재명 쪽은 그러면 저런 그 펜스를 저렇게 저런 만남을 자리를 주선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가볍게 물어본 거죠. 네. 그 매년 이제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 세계 포럼을 이렇게 개최했잖아요. 펜스 부통령이 통일교 그 행사에 가서 저기 참석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를 만나러 갔어요. 그건 아시죠? 정치 중립을 지킨다면은 이재명 후보도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통일교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가. 그 내용을 나는 뒤에 알았는데 이재명 측에서 거부했어. 다음번 만나는 것은. 저거는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측에서 글쎄요, 만남을 거부할 리가요. 펜스 부통령이. 글쎄요, 뭐 거부를 했을 수도 있고 통일교에서 안 불렀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대외협력본부장이 그 설교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설교인지도 좀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세요. 대선 전에 그 노골적으로 좀 이제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는 그 취지의 설교를 또 가평에서 본인들은 정치 개입 안 했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예시를 계속 들면서 저희가 질문을 계속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마지막 주일 예배 때 그때 설교하시던 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고 있어요. 차기 지도자는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국총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지. 이거는 저기 그때 하늘궁전에서 이렇게 전체 신도들한테 교도들한테 그 중계가 되는. 아니요. 한 것인데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거기서 전국망을 통해서 할 수 있나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핑계에 불과한 거고 중앙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신도들에게 네, 이렇게 내려가고. 그 하늘궁전에서 하는 예배는 그 온라인으로 중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평 지역에서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가평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면 굳이 온라인으로 중계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꾸 그 통일교 인사들 중에 자꾸 정치인들 만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통일교가 자꾸 이제 윤석열 정권하고 유착돼 있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으니 하나 총장은 그건 오해다. 정치적인 중립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선인을 전부하고 저희는 제가 한국의 총책임자를 한 8분 모셨거든요. 한국 회장입니다. 한 8분 모셨어요. 근데 가끔은 이제 선거 때가 되거나 선거 때가 아닐 때도 좀 지장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어쩌고 해서 점잖은 사람들은 안 해요. 점잖은 사람들은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윤보부장은 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볼 때 좀
대통령은 가차치 않았거든요. 국회의원 만났다고 국회의원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그걸 한번 만났다고 뭐 그런 거 하나 저 공개적으로 주의는 안 줬어요? 주의요? 저기 한쪽에 얘기할게요. 정치에 대한 얘기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런 것은 하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선거 전에 통일교에서 지역 표심을 좀 자기들끼리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개입은 하지 않는데 도대체 이거는 왜 파악을 하는 거죠? 통일교가 왜 선거 때 그렇게 전화로 표심에 왜 관심이 여론조사 있어요? 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정당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통일교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하는군요. 이미 정치권에서는 우리의 시민들의 투표 성향을 잘 알아요. 전라도는 야당, 경상도는 여당, 표가 더 많다.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서울은 지들 멋대로. 이렇게 이런 표 분석이 다 나와 있어. 그런데 그 한총재를 만나는 대감을 갖고 오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통일교 내에서 그런 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하죠, 항상. 아니, 이제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경상도에다 이렇게 전화해봐요. 뭐 어떻게 내가, 여기는 뭐 묻지 마. 지역별 표심 분석은 저거는 통일교가 아니라도 온 국민이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저건 뭐 꼭 통일교가 아니라도 또 다 전라도는 어디 찍고 이런 건 다 자기네들이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문자들을 보내면서 네. 어떤 특정 후보를 좀 찍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특히 대선 때 뭔가 좀 이상했는데 그때 대선 직전에 그죠? 통일교에서 계속 뭔가 제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문자들이 광범위하게 쫙 퍼지니까. 뿌려지면 당연히 제보가 들어오죠. 통일교는 막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심지어 그 100억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그 윤영호 본부장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셨다면서요? 네, 이번에도 했는데 역시 계속 답은 없습니다. 전화도 네. 안 받고요. 당시 후보를 뽑으라는 주제의 카톡을 돌린 것도 부총장님이라고 하던데 확인 부탁드린다라고 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100억 지원설은 끝내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다음 취재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대선 전에 김건희 씨가 정말 만났다고 하던데 한학자를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좀 이제 그 하늘궁전 다녀갔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를 좀 반대하거나 음해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조작이죠. 네. 그 리틀앤젤레스 그 며느리분 만났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그냥 가설적으로 이렇게 뭐 며느리를 만났다 하더라, 둘째 며느리를 만났다 하더라, 또 안다 하더라, 이렇게만 이렇게 치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설프지 않아요. 어설프지 않는다, 들키지 않는다. 네, 특히 뭐 역시 김건희 씨가 하늘궁전을 대선 직전에 찾아갔는지 여부도 물론 이제 이 대외협력본부장 이분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지만은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계속 좀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이제 통일교가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것으로 보이는 문자, 그리고 그 문자를 뒷받침하는 절대 열리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들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리 만칙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지금 현재의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가지고요. 우리 정부는 하나도 얻을 게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퍼주기만 하는, 이제는 나라와 국토까지 지금 일본 정부에 지금 팔아먹고 있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된 이 대일 외교에 대한 미스테리도 어떻게 보면 통일교의 지난 대선의 역할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마리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판도라의 상자들이 하나씩 열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점점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이제는 알아야 될 때다라는 것을 더 탐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